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딜 가도 가격 인상이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별로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몇만 원은 우습게 넘기게 됩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선생님들께서는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다들 은행에 여윳돈을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돈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면 크던 작던 이자도 주고 개인 신용평가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은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자꾸만 강탈해 가려고 하는 것이 꼬박꼬박 당신의 예적금을 받아가는 은행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자율 0%대의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맡기기만 하는 것은 생면부지 남에게 월세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부처럼 은행과 보험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코앞에서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10년 뒤에 1,000만 원과 가치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에 1,000만 원이 2033년에 1,0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10년간 발생한 인플레이션율만큼 그렇습니다. 그 기간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10년 후에 1,000만 원은 물가 상승분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1,000만 원이 2033년에 1,0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꾸준히 돈을 맡기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되찾는 돈들은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행과 보험사는 그때그때 받은 돈들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돈의 미래 가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빨리 낮아지는 중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란 지금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지금이 가장 높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과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길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어느 한 방향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기 변동에 대한 타격 없이 끝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양질의 부동산과 주식을 균형감 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니어들에게 필수인 것이 바로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자신의 돈을 지키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노년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노년에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며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있는 돈을 모두 투자하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급하게 쓸 돈이 생겼을 때 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결국 노년에는 누가 뭐라 해도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에 목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믿고 은행에 맡긴 내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곳에 투자하는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석같이 믿었던 은행도 알고 보면 100%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지요. 바로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흡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도 파산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으며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은행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주는 돈이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6천만 원이나 1억 원 이상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의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놨다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개 지점에 총 6천만 원 예금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두 개 지점이 다르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다 보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몰아서 넣어 놓기보다는 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넣어 놓는다면 우수 고객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받을 수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돈을 못 받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유자금을 여기저기 넣어 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퇴직금 몇 억을 저축은행 10곳에 4천만 원씩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하면서 쏠쏠한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안전하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원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통상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신용협동기구인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권은 아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은행의 모든 금융권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다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 여부를 한번 알아보고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크다면 안전하게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는 것도 좋겠지요. 오늘은 시니어들이 금융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을 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목돈을 입금해 두셔야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